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군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겨울철에 많이 먹는 또 하나의 간식 뭐가 있을까요? 군고구마 아닐까요? 오늘은 군고구마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고구마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고구마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도 할 텐데, 고구마가 우리 건강에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고구마에는 그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 식이섬유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우리 장내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서 장내 유익균들이 많이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장의 그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장내에서 유익균이 잘 살고 장의 연동 운동이 이제 좋아지다 보면 변비를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고구마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장 쉽게는 변비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열량 대비 그 영양의 그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고구마예요. 그래서 어떤 영양이 특징적이냐 하면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마는 그 자색을 띠는 자색 고구마가 있고, 그리고 주황색을 띠는 뭐 호박 고구마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물론 보통 그냥 일반적인 고구마도 껍질로는 보라색을 띠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 또 안에는 약간의 주황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고구마가 됐든 자색 고구마가 됐든 어떤 고구마라도 베타카로틴과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이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이라든지 피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부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고구마다. 자, 이렇게 특징을 잡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군밤을 먹고 갑자기 혈당이 너무 높이 치솟아서 깜짝 놀라고 나서, 그러면 이게 제가 평소에 운동을 별로 열심히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그리고 근육량이 좀 부족하고 이런 50대의 문제일까? 그래서 20대에다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당뇨라든지 어떤 질병은 없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일반적인 대학생. 그래서 저 변비가 약간 있다고 했어요. 뭐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화장실에 가면 조금 오래 있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22살 먹은 친구에게 연소 혈당기를 한번 이렇게 달아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대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참 많이 놀랐어요. 저하고는 이렇게 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먹는 걸 보니까 채소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주로 밖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먹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일반 밥을 먹고 소세지, 그다음에 소량의 라면을 먹고, 뭐 또 작은 과자, 초록매실 뭐 간식으로 먹고, 뭐 이렇게 그냥 보통 친구들이 먹는 것처럼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도 180은 안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특징은 있어요. 이게 5분마다 혈당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것은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최고 혈당이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 스파이크가 180을 넘어가지는 않지만, 근데 뭔가 먹을 때마다 혈당이 급격하게 팍팍팍팍 올라갔다가 또 금방 팍팍팍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젊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가 원활해서 혈당이 팍 올라갔다가 또 금방 떨어지고, 이런 그래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들어와 볼게요. 제가 군고구마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11월 10일 이야기네요. 그래서 10일 점심때쯤에
참쌀 과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과자 2개를 먹고 짜장범벅을 먹었다는데 혈당이 250 이상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오븐에 구운 고구마를 먹었는데 거기에다 소보로 과자를 조금 먹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혈당이 180을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짜장범벅을 먹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180이 넘어가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했죠. 자, 그 다음 날 이 친구가 고구마를 좀 자주 먹네요. 오븐에 구운 고구마를 저녁 때 또 먹었네요. 그런데 혈당이 23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군밤을 먹었을 때처럼 혈당이 높이 올라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70 이하로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보게 돼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엄청 넓죠? 혈당이 팍 이렇게 뛰어서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혈당까지 가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봤어요. 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도 11월 14일에도 이 친구가 보니까 저녁 때 먹을 게 적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구마를 먹나 봐요. 그래서 고구마에 이제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다 구워서 먹었네요. 그랬더니 이날도 여지없이 혈당이 200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70 밑으로 저혈당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았어요. 자, 이렇게 오븐에다 구워서 먹으면 우리는 대개는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굽거나 튀기거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 그러니까 오븐이라든지 에어프라이기라든지 이렇게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면 당독소가 많이 생성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 혈당 체크를 통해서 확인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혈당을 팍 올린다고 해서 또 군고구마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고구마를 형태에 따라서 먹는 형태에 따라서 당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찐 고구마는 44에서 55로 당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 그것을 100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이 찐 고구마는 포도당을 먹었을 때 절반 이하의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44에서 55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삶은 고구마는 찐 고구마보다 조금 더 낮은 경향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삶은 고구마라는 건 물을 그냥 붓고 이제 삶는 거고 찐 고구마라는 것은 찜솥에 위에다 얹어서 찌는 건데 이제 삶은 고구마가 당지수가 조금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요. 구운 고구마는 확연하게 높아지죠. 그래서 거의 2배 정도로 이 당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기에다 굽는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5에서 90 정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불에다 직접 굽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는 정도예요. 자, 그리고 튀긴 고구마 튀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5에서 95.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튀김은 그냥 포도당을 먹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포도당하고는 또 다른 게 포도당은 그냥 단순 포도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튀긴 고구마는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외인 당독소다. 이 탄수화물과 를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이미 당독소를 만들어서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포도당은 우리가 마셔서 혈관 안에 있는 단백질하고 지질하고 결합하면서 당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튀긴 고구마는 밖에서 이미 당독소를 만들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도당보다 우리 혈관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는 40 내지 50으로 당지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럼 고구마 중에서는 자색 고구마가 제일 건강한 고구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밤 고구마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호박 고구마는 당지수가 훨씬 높아요. 70 내지 85로 제일 높은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구마 종류 중에서는 어떤 고구마가 제일 좋다?
자색 고구마, 그리고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순서예요. 자색 고구마가 제일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먹어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생고구마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고구마가 소화가 안 되면 그것을 찌거나 삶아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고구마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먹지 마시고 가끔 가다 먹는 정도로 이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군고구마를 먹더라도 그냥 고구마 하나만 먹지 말고 항상 무엇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이 당지수가 또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진다는 말 제가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구마를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목이 막혀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나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좀 서럽기도 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먹을 때 항상 김치랑 같이 곁들여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군고구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찐고구마를 먹을 때에도 이 당지수를 조금 떨어뜨리고 싶다라면 이렇게 이제 김치랑 같이 드시면 훨씬 좋다. 그런데 뭐 꼭 빨간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백김치랑 같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고구마를 식혀서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를 식혀서 먹으면 그 당지수가 10 내지 15%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얀 밥을 먹더라도 그 하얀 밥을 그냥 바로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것을 데워서 먹으면 그 당지수가 훨씬 낮아지는 거 익히 알고 계셨죠? 이게 그 이제 밥 속에 있는 그 녹말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고구마도 뜨거운 걸 호 불면서 먹는 게 제맛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당독소의 측면에서 당지수의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고구마를 식혀서 먹으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덜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밥을 먹을 때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또는 냉동실에 넣었다가 데워서 먹으면 이 당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혈당을 덜 올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데울 때 또 그 전자레인지다가 막 2분, 3분 이렇게 오래 데우면 또다시 그냥 저항성 전분이 소화시키기 쉬운 전분으로 다시 또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데워 먹을 때도 너무 오래 데워 드시지 말고 그걸 1분 30초 정도만 데워서 드시면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가요. 이건 제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관찰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조금만 미지근한 정도로 그렇게 드시면 좋다.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 사람보다 천천히 먹는 사람이 혈당이 덜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먹으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밥이 뜨거웠다가 좀 먹다 보면 식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혈당을 덜 올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대충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색 고구마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밤고구마, 그 다음에 호박고구마, 이 정도 순서. 그리고 이제 생고구마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물에 삶거나 찐 거. 군고구마는 가끔씩만 먹자. 그리고 똑같은 고구마를 먹더라도 조금 식혀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진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겨울철 고구마 건강한 방법으로 드시면서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